사실 주한미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방위비 폭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통령과 좀 달라요. 좀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트럼프는. 또 반대로 주한미군 나가라 좀 이제 이래도 트럼프가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조금 묘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한국에서 하도 부정선거 시비가 많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 이번 선거는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부정선거 주장자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되니까. 그래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다라는 것은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민주적으로 하자 없는 제대로 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한국의 부정선거 주장자 음모론자들하고는 딱 선을 걷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좀 뜬금없어요. 중국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중국이 한국과 관련한 얘기만 딱 한 건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뭐 관여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왜 도대체 미국은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얘기를 꺼냈을까? 그거는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을 위협 있는 최대의 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거는 꽤 됐죠.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어지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중국 주정론 쉽게 얘기하면 중국을 어떻게든 고립시키고 압박하고 봉쇄해서 패권국으로 등장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중국이 뭐 그런 의도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봉쇄하고 필요하다면 전쟁까지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관심사인데, 그러려면은 일본, 한국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미군하고 같이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중국을 적대시해야 되느냐. 뭐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갈등이 빚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만 대처하면 되지, 이유 없이 중국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극우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네오콘 세력 이런 쪽은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토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정부 시절에 나왔던 의회 보고서 같은 데서도 이재명 후보 막 이제 비난 많이 하면서 심지어 탄핵 선고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식의 암시까지 풍기는 의회 보고서를 낼 정도였어요.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그 근거는 중국하고 친할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한국에 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는 식으로 막 떠든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편 들 생각은 없다. 우리 국익에 맞게 행동하겠다. 중국과도 쓸데없이 부정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도 통화를 했죠. 그런 것을 미국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재명 당선이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중국을 압박할 때 한국이 빠지면 어떡하지? 거기서 슬쩍 빠져나가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떡하지? 지금부터 좀 그거 쐐기를 좀 박아야 되겠다 하는 그 우려가 반영돼서 그 백악관의 성명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지금 미국이 구석에 몰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초조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그런 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미국이 그만큼 미중 경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사실 관세 정쟁 시작했지만 거의 미국이 백기투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의 초조함의 발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한미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주한미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방위비 폭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한미군을 트럼프가 어떻게 하려고 하든가 하는 트럼프의 진짜 의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대통령과 좀 달라요. 이전에 그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더욱더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빼고 싶다, 즉 철수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제가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다 빌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트럼프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면 뺄 거예요. 또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주한미군 나가라 좀 이제 이래도 트럼프가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지가 한국인들의 입장에 의해서 저는 휘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트럼프는 좀 그런 점에서 유별난 데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의 희망의 기초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볼 게 아니고 트럼프가 진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를 기준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뭘까? 전 주한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 당시에는 트럼프 주변인들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를 말리느라고 진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철수시키고. 근데 이기 들어왔을 때는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압박봉쇄하는 게 제일 큰 과제고,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교를 해야 되는 나라, 즉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야 될 대상입니다. 중국만 고립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주한미군은 대북 견제용 군대가 아니고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 견제용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의 똑같아요. 주한미군의 유연성. 유연성이란 말은 그냥 그럴싸하게 붙여서 그렇지, 사실상 주한미군이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군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좀 빼서 괌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하냐? 만약에 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 주한미군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너무 가까워요. 한국의 군산, 평택 이런 데가.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 전진기지에 가까우니까. 근데 요새같이 미사일 전력이 막 발전된 시대에는 전쟁 발발하자마자 중국이 당연히 미국이 개입할 거라고 예상하면 평택이나 군산부터 친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도 중국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같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멸합니다, 초장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옛날부터 주한미군은 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거야, 전쟁 나면 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다 두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 뒤로 좀 빼자. 괌으로 빼든 일본으로 빼자. 이런 입장을 트럼프가 가졌던 거고, 또 하나의 이유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면 북쪽한테 생색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북쪽과 관계없는 일인데, 야, 내가 당신들이 싫어하는 주한미군 철수시켰으니까 나랑 대화해서 관계 정상화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일타쌍피거든요. 이걸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뭘 했느냐,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에 전자권 반환을 걸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걸 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미국의 허락 없이는 절대 못하는 문제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당당하게 공약으로 걸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아무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사전에 조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합의나 미국과 트럼프 쪽과. 그럼 트럼프 쪽에서는 핵심들이 벌써부터 전자권 얘기는 했어요. 저는 반환해버려라. 왜 전자권을 반환하고 싶어 하냐? 전자권을 반환해야 임의의 시각에 미군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빼거든. 빼기가 힘들거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 전자권 반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전자권을 반환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아무리 사정하고 붙잡고 해봤자 트럼프가 마음 먹으면 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그걸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기 빼고 싶은데 못 빼게 막 매달리고 있다. 그러면 돈 내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분위기를 정착시킨 다음 트럼프한테도 북미 관계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그럼 트럼프는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주한미군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어차피 빼고 싶어 하지 않냐? 데리고 나가라. 이래도 되는 거고, 그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또는 대중국 압박용으로 바뀌지 않았냐, 주한미군이 이제 북을 압박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러면 돈 내야지. 우리 땅을 들어와서 기지를 쓰고 있으니까 기지 이용료를 내야지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 그거 내기 싫으면 나가라.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건 트럼프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한미군의 문제를 옛날처럼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여기 주둔하고 있다?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식이에요. 냉전 시대에나 가능했던 인식이에요. 지금은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대고, 또 우리가 다정한 말로 처절한 눈빛으로 부탁하면 안 빼겠지? 어림도 없어요. 트럼프는 무조건 뺍니다. 빼고 싶으면. 따라서 우리가 옛날처럼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고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매달리는 방식으로 협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주권국가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 되고, 트럼프가 정말로 빼고 싶어 한다면 뺄 수 있는 쪽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한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 한미 관계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이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둘 다 있는데요. 일단 협력의 요소는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는 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떠벌려가지고 트럼프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트럼프 너무 싫어 이런 사람도 많고, 또 일부는 나는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 위선적이진 않잖아, 이런 이제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쳤단 말이에요. 계속 내비쳤는데 실제로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외교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북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자체 내 팀도 만들어서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했고, 또 얼마 전 기사에 나왔듯이 친서도 전달했다. 전달했는데 북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 건 아니고, 하려는데 북에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아, 그냥 가지고 가.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친서 전달이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차례 시도했더라고요. 그때마다 북은 거부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특히 트럼프 같이 자존심이 센 사람 입장에서 자기의 친서, 미국의 친서를 받고 답장을 안 한 걸 떠나서 아예 안 받겠다고 거부한 나라는 없거든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는데 기분이 나빠서 침뱉고 두 번 다시는 안 보낼 만 하잖아요. 근데 또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거부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이건 트럼프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죠. 하고 싶어하고, 북미 관계 개선을. 근데 북쪽은 아예 친서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 한국의 대통령이 다행히도 이재명이거든요, 윤석열이 아니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중단시켰고, 그래서 북도 같이 껐고, 또 북에 삐라 날리는 것도 처벌하겠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 조치를 통해서 북과의 일정한 행동적 신뢰가 있었고요. 신뢰가 좀 쌓였고, 또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면서 대화 채널 복원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적극적인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과거에는 미국이 다 방해했다고 보시면 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6.15 공동선언하고 막 이랬을 때 미국이 방해해서 물 건너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대북 적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 역사상 대북 적대 정책을 버리고 북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했던 정권 내지는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해요. 그 전까지는 다 사실 쇼였다고 봐야 됩니다. 쇼. 그러니까 트럼프는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해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미국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오히려 박수를 칠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면 그걸 했다, 만약에. 그러면 미국이 그 다음에 야, 너희 북쪽하고 관계 텄지? 나 좀 소개해줘. 이게 되잖아요. 이게 협력할 대상이라는 거죠.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갈등 요소도 있습니다. 당연히. 갈등 요소, 관세, 주한미군 문제도 일정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대중 압박 문제 등등 갈등할 요소들도 있어요. 근데 협력하는 이 흐름이 잘 형성되면 협상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북에 대화를 주선해 줄 테니까 관세는 접어, 뭐는 접어.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의 한미 관계는 굉장히 역동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